안녕하십니까.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는가요? 이번 한 주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전국적으로 선거 분위기 때문에 다소 어수선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바 이루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제 구독자분들 몇 분 중에 영상이 너무 길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주제가 크게 두 개니 나누든 시간을 좀 압축하든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간 리파인이 경제 리파인과 그리고 공공 리파인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두 개의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팍팍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2021년 4월 1주차 주간 리파인 시작합니다. 2021년 4월 1주 경제 리파인입니다. 쿠팡이츠가 국내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흔들면서 배달의 민족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 지역 배달 주문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45%로 동일, 요기요가 10%를 기록했습니다. 배달 시장 업계 변동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각 주관사 측에서 인수 후보들에게 적격 인수 후보 선정 여부를 통보했습니다. 인수 참여 후보들 중 큐텐은 자금력 기준 미달로 제외되고 나머지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4곳의 후보들은 인수 가격으로 4조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이 판매업체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마이너스 1%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티몬의 입점에 물건을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1%를 오히려 돌려준다는 것이며, 이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외형을 키워 현재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 시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GS 칼텍스 및 구글에서 각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GS 칼텍스에서는 300억 원, 구글에서는 565억 원을 유치했으며, 카카오 모빌리티는 GS 칼텍스의 전국 2,500여 개 주유소를 충전 정비 거점으로 활용하고, 구글의 투자 유치로 SK텔레콤과 손잡은 우버에 대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인 하나시스템이 미국 개인 항공기 기업인 오버에어의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시스템이 올 상반기에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인공위성 전문업체와 캐나다 드론, 안테나 업체에도 투자를 하는 등 하나그룹이 태양광, 수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에 이어 항공 우주 분야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 배양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플루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로보 어드바이저 앱을 통해 자산관리를 받는 핀테크 시장이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요 핀테크 3사인 에임, 파운트, 핀트 3사의 관리금액이 2019년 말 2,424억 원에서 작년 말 1조 1,852억 원으로 5배 성장했으며 3사의 앱 이용자도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 방법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이란 새로운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정부 목적입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은행에서 구속성 판매인이, 즉 일명 꺾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시행된 법 내용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 비중도 작지 않았던 만큼 금융상품 판매 유통 채널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금천구 7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등 총 서울 4개구의 21개 지역입니다. 일본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2022년까지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만 하고 있으며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2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 봅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잡고 클라우드 PC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PC란 운영 체제나 응용 프로그램, 저장 공간 등 컴퓨터 기능 대부분을 클라우드 공간으로 옮겨버리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화면 장치와 키보드 정보만 있으면 일반 PC처럼 사용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비용은 기존에 비해 30에서 40% 수준이라 블루오션 시장으로 불립니다. PC 시장에 변화가 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블록딜로 인해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블록딜이란 시간의 대량 매매 거래를 말하며 블록딜 규모는 190억 달러, 하나로 약 21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사건의 원인은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빌 황이라는 사람의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저먼트의 파생 거래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관련 기업 시가총액이 350억 달러나 폭락했습니다. 미국이 무려 8년간 2조 3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양책 내용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의 300억 달러 반도체 기업 인수 추진과 관련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미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려는 의도가 나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캐나다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 제재에 반격해 미국과 캐나다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입국이 금지되며 중국 국민 및 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제재에 중국도 제재 조치라는 카드로 맞서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양대 화학기업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시노캠과 캠차이나로서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기존의 세계 1, 2위 화학기업인 독일 바스프와 미국 다우를 능가하는 초대형 화학기업이 됩니다. 세계의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일본 고쿠사이 일렉트릭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가의 승인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심사를 9개월 넘게 지연시킨 것이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과 이익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8,914억 위안, 하나로 15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646억 위안, 하나로 1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성장으로 미국의 제재를 상쇄시킨 결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폰 가전업체인 중국 샤오미가 스마트 전기차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으로 1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10년에 걸쳐 약 1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샤오미의 전략이 저가 공세인 만큼 얼마나 저렴한 전기차가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저 케이블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미국 서부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을 연결하는 것으로 완공 후 미국과 동남아시아 간 데이터 이동량이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진하려고 했던 경기 부양책을 축소할 것이 예상되면서 주요 산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니켈과 구리 등 가격 하락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4월 1주차 경제 2파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